네, 안녕하세요. 김태훈 매니저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선은 리뷰 도와드리기 전에 저도 종목부터 먼저 편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시장 이야기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편입할 종목 현재가는 2,370원이고요. 종목명은 MDS 테크입니다. 자, MDS 테크와 관련해가지고는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릴 건데 혹시나 또 변동성이 클 수 있어가지고 1차 목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1차 목표가는 2,68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이야기 말씀을 먼저 드릴까 했는데 리뷰부터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시장보다 조금 더 리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저하면 어떤 오빠라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물론 오빠는 아니죠. 오빠는 아닐 수도 있고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자식뻘이 될 수도 있고 뭐 맨날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는 뭐 TMI. 제가 오늘 장정 공개 방송에서도 TMI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한다라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안 했습니다. TM은 태훈 매니저, I는 인포메이션. 그래서 장전에 공개 방송할 때 저의 TMI는 제가 드리는 좋은 주식 정보다. 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제가 최근에 자동차 오빠로 다시 활동할 때가 되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전에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입을 했었을 때 우리가 자동차 부품 쪽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뭐 현대공업, 뭐 수많은 종목들 뭐 싹 다 편입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많이 챙겼거든요. 그러다가 잠시 또 조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또 반도체 오빠로 살면서 또 최근에 PSK 홀딩스 뭐 단기간에 50% 급등하기도 했었고 또 프로텍 또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무튼 이 반도체 오빠로 살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자동차 오빠로 살 때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종목들을 포트에 다수 편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달부터 여러 가지 자동차 종목들을 편입을 했거든요. 오늘 목표가 도달했었던 세종공업, 그리고 최근에 편입했었던 서현이와 지난달에 편입을 했었던 우리산업, 또 현대공업 이런 다양한 자동차 관련주들을 편입을 했는데 사실 이제 우선은 제가 리뷰를 도와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달성을 하다 보니까 이 세종공업이라는 종목을 먼저 리뷰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 9,100원 딱 고가에서 체결이 돼가지고 이 수익을 7.7% 정도의 수익을 또 이렇게 확보를 했었는데 사실 자리는 지금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지난 5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실렸다가 거래가 급감하면서 제가 추세가 아직까지 좀 꺾이지 않고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거래가 보통 일반적으로 거래량이 실렸던 장대 항봉이 나왔을 때는 거래가 감소하면서 조금은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를 그리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 녹색 밴드에 가보시면은 그 세종대왕님의 얼굴에 외모에 제 얼굴을 합성을 해가지고 세종공업 가자 이런 밴드에 또 올려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오늘 이 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돌파갭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가가 주요 이 기술적 저항대 구간 상단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보통 우리가 갭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이 매수와 매도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나 이제 상승객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 주요 저항 가격대를 시가로 뚫어버리면은 새로운 추세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와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입을 하게 된다면은 이 자동차 쪽에 대한 이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 자동차 부품 딴 종목들은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2분기 실적 발표 시즌 뭐 제가 최근에 편입해서 했던 서현이와 자, 그리고 우리산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간단하게 리뷰를 도와드리면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목표가 변경 찬스를 썼거든요. 왜냐면 이게 5월달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1차 목표가 사실 22,000원 이상을 잡았었어요. 근데 우선은 수익을 조금만 확보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 그때 말씀드렸던 게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6%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충분히 22,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잡아봐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돌파 나와준다면은 한 24,000원 정도까지도 좀 가격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세를 한번 주봉을 보시더라도요. 아직 크게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저점에서 이제 추세 돌리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조금은 끌고 가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통 매매를 하는 거는 물론 이 수익률 대회에서 유리한 이 매매 방법은 사실 버텀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좀 매크로 환경이나 전반적인 산업의 환경을 보고서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거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 싸움에서는 다소 뒤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하락장이 나왔을 때 상대적으로 하방 경직성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는
라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좀 목표가 도달 종목이 좀 있어가지고 좀 그 나머지는 좀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2차 목표가를 오늘 1차와 2차를 동시에 도달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관련해서 모듈러 주택에 대한 관련 수혜주로서 부각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앞으로 또 일정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세계 평화회의에 대한 부분들 일정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제 아까 2차 목표가 도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선 수익을 챙기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좀 손실권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수익권에 약수익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조금은 내려올 자리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좀 이슈는 살아있다. 그래서 조금 더 끌고 가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한 2,600원에서 2,7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조금은 수익을 일정 부분은 좀 챙겨두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조금 더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리뷰할 종목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였을까요? 네, 갑자기 또 그렇죠. 네, 갑자기 마녀공장입니다. 제가 이전에 마녀사냥이라고 검색했다가 마녀공장인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접근했던 포인트 자체가 이번 주에 주요 신규 상장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가격 제한폭이 규제가 완화가 됐죠.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따따상도 가능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흥행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뭐 전체적으로 이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이 좀 올라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또 이 자동차 부품 쪽 이번에 청약 흥행했던 뭐 알맥이라는 종목도 만약에 상장돼가지고 좀 좋은 흐름 보여준다면은 최근 상장했었던 신규 상장주들 실적 좋은 애들은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좀 윗꼬리 달리면서 내려왔지만 여전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MDS 테크 관련해가지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MDS 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 오늘 이 미국의 이 중국 AI 반도체에 대한 이런 규제 강화 가 이제 앞으로 내달 초에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사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가 이제 중국 내에서 상당히 수요가 좀 강한 상황입니다. 뭐 바이두, 데이터 센터 같은 그런 주요 알리바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GPU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이 암 시장에서 상당히 좀 2배 가격 이상에서 또 높게 또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펀더멘탈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좀 개별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좀 테마성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종목은 이 엔비디아의 공식 파트너사라는 그런 사업을 이제 사업 파트너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돼서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자료 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이슈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 장 시작 전에 제가 공개 방송을 했었을 때 되게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지난밤에 미국장에서 이 엔비디아와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으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6% 이상의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 좋을 것 같다. 이제 반도체 오빠도 같이 살아날 수 있겠다. 이렇게 좋아서 출근을 했더니 갑자기 장 시작 전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엔비디아 주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AMD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간의 거래에서 좀 하락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국이 빠르면 다음 달 초 AI 반도체 대중 수출 제한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가지고 약간 좋은 분위기에서 약간 찬물을 끼얹는 좀 안타까운 이슈였지만 그러면 또 거기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럼 결국에 이 엔비디아 쪽 관련해가지고 또 암시장에서 2배 이상의 거래가 된다라는 또 테마성 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고 뭐 대표적으로 MDS 테크, YT 그리고 C일에 막 이런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또 장중에 조금씩 계속해서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좀 테마성으로 좀 접근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자료 볼게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겁니다. 이 미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하자 중국의 이제 내에서 엔비디아 칩 밀수 시장 급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결국에 테마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그 관련된 종목, 과거에 부각받았던 이력 이런 걸 기반으로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 상승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수급주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탈에 대한 접근보다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마성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물론 이 현대오토에버라는 현대차 그룹의 이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가지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하고의 관계도 상당히 좀 오래됐고요. 실제로 그쪽 관련해가지고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만 지금 주가 상승을 아무튼 드라이브하고 있는 거는 이 테마성 이슈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좀 신호가가 나와주면서 이런 AI 관련 종목들이나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사실 이 지금 MDS 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 엔비디아와의 어떤 관계성을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사실 이런 AI 관련주들에 대한 테마가 사실 요즘 조금 이렇게 좀 주춤거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단독으로 앤디스테크 혼자만 이렇게 또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지 또 다른 어떤 경쟁력은 없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아까 뭐 테마성으로는 이제 중국의 이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쪽 관련해 가지고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 100조 원 이상의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또 반사익을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현대 오토웨버라는 회사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코어 개발을 나섰던 이력들도 있고 그게 이제 상당히 좀 나름대로 오래됐다라고 하고요. 또 게다가 지금 이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자체 브랜드 이 모빌진이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룹 외에서 총판 역할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이 현대차 쪽 관련해 가지고도 또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적 자리를 한번 보시더라도요 이전 직전 저점 이탈하지 않으면서 또 오늘 하나의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론 뭐 엔비디아의 주가가 어제 좀 급등을 했다가 시간에서 좀 내려와 있기는 하지만 자 그래도 테마성 이슈로 접근한다면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1차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680원이고 2차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03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